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입니다. 네, 저는 이곳 KBS와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시즌 3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그 미국 취업 실전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터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미국 취업 실전편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래서 지난 두 편에 걸쳐서 인터뷰에서 가장 그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, 그리고 또 그런 질문들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. 그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난 두 편에 걸쳐서.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째로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. 인터뷰를 여러분이 가시면 이제 질문들을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은 반드시 뭐 100% 이 질문이 나옵니다. 그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? 라고 물어보거든요.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제 질문이 있냐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이건 뭐 인터뷰 마지막에 뭐 무조건 100% 나오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질문이 나오면 이제 인터뷰가 끝났구나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.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자기가 좀 영어가 일단 자신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간혹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까? 아니면 뭐 인터뷰를 지금 좀 긴장해서 막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그냥 특별한 질문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,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요. 절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질문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준비해 가신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, 만약에 너 나한테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있어?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특별히 뭐 할 얘기 없는데, 질문 없는데,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나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포지션에 별로 관심이 없나?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. 여러분이 예를 들어 소개팅을 나갔다.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돼야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,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 별로 아무런 질문도 없고 그냥 계속 듣기만 하고 그러면 그게 벌써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잖아요. 그런 식으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나 주거니 받거니 이게 질문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. 한국 사람들 특유의 정서가 있죠.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렇게 남들 앞에 좀 질문하고 뭐 튀고 이런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. 특히나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런데, 예전에 제가 그 재밌게 봤던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.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. G20인가 뭐 서울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폐막식 자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이게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받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,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한국이 성공적으로 G20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개최국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자기가 이 수많은 기자들, 전 세계 기자들이 와 있지만 내가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제 딱 특혜를 주는 거죠. 근데 그 수많은 한국 기자들 중에 이렇게 딱 손들고 질문하는 여러 명이 막 서로 자기가 질문하겠다고, 보통은 뭐 그런 식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무도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분위기가 썰렁한 분위기가 그 침묵이 흐르면서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좀 황당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뭐 영어가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싶어서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말로 질문을 하면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 통역이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를 유도하면서까지 편하게 질문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, 그래도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죠. 그냥 조용하게 침묵이 흐르고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중국 기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내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한국 사람들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끼어드는데, 오바마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도 약간 절제를 시켜요. 내가 한국 사람들, 한국 기자들한테만 먼저 줬으니까 기회를 일단 분위기를 보자는 식으로 누구 없냐고, 질문 없냐고 다시 한번 계속 물어보는데,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손 들고 질문하는 기자가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오바마 대통령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약간 멋쩍은 표정, 웃음을 지으면서 결국 그 질문 기회가 중국 기자한테 넘어갔던 그런 장면을 제가 봤는데, 참 씁쓸한 그 상황이었어요. 상황이.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제적인 수치스러운 장면이죠. 기자라는 직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
뭔가 뭐 취재하고 보도하고 탐사하기 위해서 늘 질문을 정말 밥벌이로 하는 직업이 기자라는 직업인데 단 한 명도 그런 국제적인 자리에서 질문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 특유의 그런 질문하기 힘들어하는,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뭐 영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인 자리니까 내가 괜히 튀고 이래야 되니까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래된 우리나라 그 주입식 교육의 결과물이 아닌가. 대부분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, 아마 그 상황에서. 그래서 그런 단적인 장면인데요.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서부터 이 질문하는 습관이 정말 몸에 배 있어요. 이렇게 애들 초등학교 때 이게 학교 이렇게 한 번씩 가보고 하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보면 정말 아이들 그 질문들 많이 하고요. 적극적이고, 또 미국 사람들이 그 정서를 아셔야 되는데 이 질문이 없다는 거는 뭔가 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죠. 그래서 무조건 이 질문이 나오면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? 딱 물어보면 바로 sure 그러면서 바로 그냥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그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있고, 그 인터뷰라는 게 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. 면접관과 내가 그 지원자가 쌍방이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.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. 예를 들어 면접관은 이 지원자가 어떤 전문 지식과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, 기술을 갖고 있는지, 또 내가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입사 후에 회사에 어떤 식으로 어떤 역할로 도움을 줄 것인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자리고, 인터뷰라는 게 지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원자도 내가 뭐 무조건 가서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하는 회사에 또는 포지션에 그 어떤 비전이라든지, 또 내가 나중에 입사를 해서 같이 일하게 될 어떤 팀원이나 회사 분위기라든지, 뭐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하면 실제로 주로 하게 될 업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확인을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쌍방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건 뭐 무조건 100% 나옵니다, 마지막에.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뭘 질문해야 될지를 이것 또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본인의 어떤 관심도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어떤 회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라든지 뭐 비전,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거기서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런 게 있으면 좀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찍어서 물어보셔도 되고, 또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. 이제 채용 과정, 내가 지금 채용을 여기 지금 입사를 위해서 왔으니까 이제 향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, 이 채용 과정 향후 프로세스 뭐 그런 걸 물어보셔도 되고, 뭐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뭐 그 연봉 아니면 뭐 보너스 이런 그런 샐러리에 대한 그런 관련된 질문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그거는 금물입니다, 금물. 몇 주 전에 제가 그 봤는데,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마지막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연봉이나 그런 걸 협상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. 물론 돈이 중요하죠. 돈이 중요하고 뭐 우리가 당연히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의 세계에서 그 샐러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인상을 주셔야 돼요. 내가 샐러리보다는 커리어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,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요. 면접관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뭐 갑자기 중간에 뭐 훅 물어보죠. 갑자기 너 뭐 샐러리는 어떻게 생각하냐, 어느 정도 생각하냐,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. 물론 돈 중요하지, 돈이 중요한데 나는 돈보다는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, 뭐 이런 식으로 슬기롭게 답변을 하신다든지, 아니면 돈 너는 샐러리 어느 정도 생각하냐 그러면 약간 웃으면서 뭐 많이 받을수록 좋지,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많을수록 좋겠지만 뭐 이쪽 분야에, 내 전공 분야에 어떤 마켓 밸류가 있는 거 아니냐, 그런 식으로 이제 슬기롭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, 갑자기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, 포인트는 그거예요. 단지 이 취업하는 목적이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내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취업하는 건 아니라는 인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나의 커리어에 대한, 내 커리어 디벨롭을 위해서 내 커리어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인상을 주셔야 되고, 이제 그 샐러리는 보통 그 통상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여러분이 다 합격을 하시면 이제 인터뷰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축하해 주는 전화가 옵니다. 이제 통보 전화가. 그때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 통과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을 때 그 잡오퍼 레터를 이제 보내주거든요. 그 합격 통지서인 잡오퍼 레터를 보내기 전에 이제 그때 보통은 협상을 해요. 그러니까 협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통보인데요. 이제 알려줘요. 우리가 너 뭐 샐러리는 얼마를 줄 것이고 뭐 근무 시작일은 언제가 좋겠냐,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얘기를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오케이가 되면 그거를 이제 그 정리를 한 게 바로 그 오퍼레터, 잡오퍼레터, 합격 통지서입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순서기 때문에
다 기회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샐러리를 말할 기회가. 그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고, 또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샐러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. 그 체류 신분 문제. 우리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, 만약에 뭐 취업 비자나 뭐 영주권 등 그런 어떤 합법적인 그런 체류 신분을 내가 확보하지 못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, 미국에서는. 그래서 미국 취업에 있어서 샐러리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. 그거부터 개런티를 딱 받아서 확실히 해결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고, 그 체류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따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그 잡 인터뷰 실패 또한 소중한 경험이다라는 주제였는데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하셨잖아요. 그 미국 취업의 길을 이제 도전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멀고도 험한 길이고 여정인데, 돌이켜 보면 저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레주메 뭐 커버레터 다 작성을 해서 여기저기 막 정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지원을 해서 막 금방이라도 연락이 올 것 같이 막 그랬지만 현실은 다르죠. 여러분도 다 이제 겪으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나 저전에 연락이 올까 막 기다리고 그 애태우고 밤에 잠 못 자고, 이메일은 뭐 수시로 확인하죠. 어쩌다 갑자기 이메일이 오면 회사에서 연락 왔다고 딱 들어보고서 아니면 또 뭐 실망하기도 하고, 그렇게 하다가 운 좋게 이제 1차 스크린에 통과되면은 인터뷰하자는 연락이 옵니다.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뭐 정말 들떠서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인터뷰 다 마치고 다 끝났나 싶어도 나중에 뭐 연락이 안 오거나 또는 불합격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. 그래서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에요.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뭐 선배들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다 겪는 과정인데 여러분도 이제 겪으실 거고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경력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직하는 경우가 이직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도전과 실패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실패를 계속 앞으로 하실 건데, 실패를 그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맷집이 생기고 면역력들이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실패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 배우면 최소한 한 번 더 실패했다는 거는 최소한 한 번 더 경험을 쌓았다는 얘기니까요.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, 너무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. 경험 또한 큰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인터뷰 경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을수록 좋습니다. 많을수록 그야말로 이제 다다익선인데, 인터뷰 경험이 그만큼 많다는 거면 그만큼 이제 뭐 실패도 많이 했다는 뜻이고,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여러분이 그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그 다양한 그 실패들을 내가 그 다음에 더 성장하기 위한 양분으로 삼으셔야 되는데, 그렇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 인터뷰 복귀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복귀라는 게 그 바둑을 두실 때 바둑 여러분 보시면 바둑 두었던 그 대국이 끝나고 나서 프로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두었던 순서대로 두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때 동아리가 바둑 동아리를 다녔는데 그 미생마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. 그래서 한동안 그 바둑에 이제 심취해서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, 그 대국을 쫙 보면 정말 프로 기사를 보면 한번 그 두었던 바둑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똑같이 두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진짜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고 하나의 그 차이도 없이 똑같이 들 수 있을까? 그게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그 바둑 그 한 수 한 수가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가능한 거고요. 예전에 보면 그 조은현 기사가 썼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도 있고 그랬었는데, 거기 보면 그 복귀라는 과정이 굉장히 그 패배한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, 자기의 그 실패를 재확인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정말 하기 싫은 과정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반드시 해야 된다.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복귀를 통해서 자기의 그 어떤 실패 그런 걸 반성하는 시간, 그것이 진정한 프로 정신이다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그 봤던 드라마 있었죠.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, 그 웹툰으로 나왔던, 거기 주인공 보면 장그래가, 그 친구가 매일 이제 퇴근을 해서 지난 하루를 자기 잠자리 들기 전에 복귀하는 습관이 있어요. 왜냐면 장그래가 어렸을 때 이제 바둑을 배웠는데,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바둑 배우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복귀를 통해서 지난 하루를 해석을 이제 저걸 하는 거죠. 반성을 하고 매일 저녁 본인의 어떤 패착을 찾고 또 실패를 통해서 그런 배우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요. 이 인터뷰도 마찬가지다. 여러분이 그 인터뷰도 복귀를 하셔야 돼요, 반드시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잘했던 못했던 상관이 없습니다. 뭐 잘했던 못했던 그날, 왜냐면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인터뷰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게 되거든요.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반드시 이제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. 이제 질문들이 뭐가 나왔지? 그래서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하시고 각 질문들에 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인터뷰 복귀를 쫙 해보시고 정리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나중에 또 새로운 인터뷰가 왔을 때
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게 결국 인터뷰 복귀라는 게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. 여러분이 그렇게 잘했든 못했든 반드시 그걸 습관으로 삼으셔가지고 인터뷰 그 복귀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까지 장시간 그 미국 취업 그 실전편, 그 가장 중요한 실전편을 모두 마치고요.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. 미국 취업 완성편인데요.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죠. 미국 취업 완성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어떤 채용 조건이라든지 복리 제도 뭐 이런 또 그런 완성편에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